정부가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. 당연한 얘기죠. 근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이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기 기자,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습니까? 어제 오전이었습니다.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기자실에 내려와서 갑자기 했는데요.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있다. 그래서 그런 취지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이 얘기가 뭐냐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.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해고를 쉽게 한다.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거 뭐 다른 해석이 별로 존재하진 않을 것 같은데. 발언이 나가자 이제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기재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. 지금 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은요. 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고를 쉽게 한다는 거지 뭐 어렵게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. 또 지난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다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는 쪽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정규직이 그럼 과보호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.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도 그렇고요. 또 이제 경제단체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의 노동시장 경제자유 순위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이 순위를 보면은 2011년 기준으로 홍콩, 미국, 피지, 브루나이 등이 상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.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133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콩이 해고하기 제일 쉬운 것이고 한국은 굉장히 어렵다.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. 저 표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이 분석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노동사회연구소에서 OECD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요. 한국의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.5%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.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속자의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이고요. 반면에 10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낮고요. 또 평균 근속 연수도 4.9년으로 조사 대상 중에 최저였습니다. 이게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죠, 사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니까요. 사실상 고용이 가장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한국의 고용 유연성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다는 반론 가능한 겁니다. 그냥 이것만 놓고 보자면 짧게 어느 직장에서든 짧게 일한 사람들은 가장 많고 1위니까요. 그리고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비율은 굉장히 23위를 거의 최하위 수준인가요? 이렇게 되면? 맞습니다.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아닌 걸로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더 심각한 문제도 따져볼 게 있는데요. 이 프레이저 지수에서 우리보다 순위가 높았던 덴마크나 독일이 있습니다. 이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고나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보장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래서 더 큰 문제인데요.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요. 조금 전에 보신 이 프레이저 지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. 해고가 쉬우냐 어려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. 또 그 나라의 노동 규제에 대해서 고용주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어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약속한 것이 아무튼 그 일자리 지키기 대표적인 공약이었고요. 이제 늘지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런 말도 있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. 공약하고 어찌 보면 엇나가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. 말씀하신 대로 늘지오 일자리는 늘리고요. 또 그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또 그러면서 일자리의 질은 더 올린다 해서 늘지오라는 공약이 있었던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고요. 또 공약에도 있었다. 그러니까 파기가 아니다. 뭐 이런 해명입니다. 그래서 공약집을 다시 한번 들춰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. 새누리의 실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
자, 그런데요, 문제는 이 같은 페이지에요. 바로 윗부분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. 고용 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. 예, 예. 그 강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정리해고를 잘 못하게 요건을 강화하는 엄밀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들리는데 예.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오히려 정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이 공약집 한 페이지에 있는 저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셈인 예, 건데요. 예. 그런데 이 공약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. 자, 앞서 잠깐 언급했던 부총리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 이 상황에서 또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고 그러겠습니까? 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또 정규직은 한번 뽑았다 그러면은 그냥 평생 매겨 살려야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노동시장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예. 예,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정년 60세 연장, 이걸 콕 집어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자, 이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새누리의 공약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. 새누리의 약속 맨 앞에 나오는 게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거였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늘려놓고 보니까 이건 괴롭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, 그러면? 예,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현 예. 정권에서 그러니까 추진을 해놓고서는 또 이거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 역시 또 모순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. 그러면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. 예,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예.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. 안 따르는 기업은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강조를 했었는데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규직 처우를 나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별을 없애는 거 아니었냐?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. 예. 자, 공약 수정이요.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요.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저 기재부 공무원의 입에서 흘러가듯이 나와서 공론화시킨다는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. 이 역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꼼꼼하게 따져본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